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괄 코디네이터 유재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난 3월에 이제 서울시에서 면목 패션 봉제 특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총괄 코디네이터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도시재생대학 제1강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더 잘 아시지만 오늘 제가 대학교에서 그다음에 대학원에서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되게 고민을 좀 했어요. 오늘 마스크를 쓰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걸로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이렇게 생겼고요. 예, 홍익대학교에서 건축으로 이제 학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도시설계를 했고, 홍대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홍대 건축도시대학 겸임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면목 패션 특구 총괄 코디네이터로 위촉을 받아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은 제가 작업을 했던 것들인데요. 이건 홍대 미술대학교 건물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번 3기 신도시의 고향 창릉 국제현상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것이고, 요거는 서울대학교가 시흥시에 서울대학교 스마트 캠퍼스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마스터 플랜 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판교의 테크노파크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면목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총괄 코디네이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1강, 오늘은 저는 이제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의 이해를 가지고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요. 2강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이해, 3강에서는 셀프 리더십, 4강에서는 모두를 위한 소통법, 5강에서는 함께하는 면목 패션 봉제 산업, 6강에서는 성장하는 패션 산업 전략,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저거 한번 매뉴얼 다 갖고 계시죠? 매뉴얼들. 그거 보시면 매뉴얼로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요 역량 강화 과정 매뉴얼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비대면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홍대까지 가다 보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오다 가다 3시간의 시간을 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밤에 한 10시에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다 반주로 이제 술을 한잔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농담 삼아 말씀드린 건데, 그럴 경우 얼굴이 빨개져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요 카메라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 딱 붙여놓으면 흐릿해가지고 이게 뭔가 좀 끼었네 이러고 하시면서 수업을 했다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역량 강화전 매뉴얼 요거 보시면 선생님들 핸드폰으로 저희들 이 도시재생대학을 다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현장 체험 과정은 주민 과정과 소공인 과정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과정은 1강에서 4강까지 해서 도시재생 사례 중심으로 해서 국내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골목 경관 사례라든가 말진 워크샵 이런 것들을 주민 과정에서는 진행을 하고, 소공인 과정에서는 패션 봉제에 관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패션 봉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그리고 100년 소공이 꿈꾸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소공인들이 100년 소공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한 것들을 강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디자이너 공간 매칭 플랫폼 대표를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일과목부 및 판로 개척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국내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현장 체험 과정과
그리고 역량 강화 과정을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 강의는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요. 첫 번째 강의는 항상 인트로덕션이잖아요. 소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하나로 맞추는 그런 시간이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이 도시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도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편안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도시 설계라는 게 있어요. 그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에서 장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장소라고 하는 게 뭐 여기도 장소고 그렇지만 그 장소가 어떤 공간으로서 지니는 의미와 장소로서 지니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편안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 만들기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 재생에 대한 거. 우리가 지금 있는 그 면목 패션 봉제 타운에 대한 도시 재생을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도시 재생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마을에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도 드릴 거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오늘은 입문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들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와 공간과 장소를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 도시는 우리에게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축도 있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공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술적인 그런 작품도 있고, 그리고 문화가 있고, 정치가 있고, 미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도시는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발명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거기에 사람들의 삶이 있고 건축물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의 강의의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물들이 우뚝 있는 이런 모습하고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우리가 도시라고 편의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쪽은 시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시골과 반대되는 개념이 도시냐라는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럼 도시를 어떻게 표현했을까라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스핑크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는 도시의 상형 문자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라미하고 X로 딱 돼 있습니다. 그 과거에 5,000년 전에 벌써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동그라미는 투게더 함께 한다는 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X 크로스는 커뮤니케이션. 결국은 5,000년 전에도 결국은 함께 커뮤니케이션하는 교류하는 곳이 도시다라고 해서 도시의 상형 문자를 이렇게 동그라미에 X표를 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도시는 벌써 5,000년, 6,000년, 10,000년 전만 해도 사람이 모여 살며 서로 교제 접촉하는 곳이 도시다.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대 상형 문자에서도 여기 보시면 고대 상형 문자 해, 물, 나무, 집, 길, 도시 이렇게 있는데 이 도시 여기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도시는 건축물, 도로 등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교류하고 건축물, 도로 등이 모여 있는 것을 고대 벌써 막 5, 6천 년 전에서도 도시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한번 풀어보면 도읍도자와 시장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읍도자, 왕이 있는 장소라는 거죠. 정치 권력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시장시자, 물건을 사고 파는 곳, 이게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중심지로서 도읍과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사회,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는 왜 사람들이 모여 살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모여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건 서구의 도시인데 이렇게 해자라 그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성곽이 있고 이렇게 모여 산단 말입니다. 이거는 중국에 있는 그 마을의 모습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바깥은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가 있고 안에는 이렇게 성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모여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예를 들면 맹수도 있고 외적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험에 대한 방어의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도시라는 것이 이렇게 집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여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류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여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가 또 증대가 되고, 그리고 모여 살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이 모이면서 어떤 더 큰 그 생활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모여 살면 과밀하고, 이게 지금 부산에 있는 그런 그 마을의 모습인데 혼잡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밀과 혼잡이라고 하는 도시의 문제를 또한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많이 살다 보니까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개성화된 개인과 개인이 만나면서 왜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묻지마 살인, 이런 것과 같은 인간 배제에 대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쓰나미 같은 경우가 일어났을 때 다 같이 집적되다 보니까 함께 다 이렇게 그 자연적인 그런 피해를 함께 입는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그 도시에 대한 것들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몇 분들이 그 도시에서 좀 그 중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좀 했어요, 나름적으로. 도시는 상대적으로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밀도가 높고, 그리고 동질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아주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영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공동체의 권력과 문화가 최대로 집중된 곳이 도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도시의 구성 요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자연이죠, 그죠? 여기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왜냐하면 산과 물이 있어야지 바람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식수로도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의 구성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게 자연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거기에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문화, 예술 이런 것 같은 그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역사가 지층별로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왜 최근에 그 인사동인가 어딘가 이렇게 땅을 팠더니 금속 활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는 모든 것이 지금 그 광화문 광장 하다 보면은 뭐 1900년도, 1800년도, 1900년도 해가지고 이게 층별로 쭉 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파면은 다 유구가 나오는, 그렇듯이 도시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시 공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잘 봐주세요. 이 사진이 뭐 하는 사진일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오늘 상품 드립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이거를 제가 홍익대학교 그 대학원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과정한테 이 사진을 내놓고 얘기를 하면 이걸 맞추는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명이 계세요. 네? 사람들 얼굴이 다. 예. 각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또. 아주 거의 근접했습니다, 지금. 얼굴 표정이랑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세월호 추모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지금 요거 말씀드렸는데 납골당해요.
일본에 있는 납골당입니다. 이게. 예. 제가 아까 그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장소 만들기는 도시설계의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소라는 것을 우리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장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그림인데 여기 소녀가 있고 그리고 소녀가 물끄러미 자기 할머니의 유골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소녀를 빼놓고 이 안에 둥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 어떤 3차원적인 형체만 있는 공간이다.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소녀가 있고 이 할머니의 유골이 담겨져 있는 함이 있으면 할머니와 이 소녀와의 기억과 추억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겠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가 있는 곳은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미가 없이 사실 이 공간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공간도 그냥 여러 선생님들과 코디 선생님들과 아무도 없는 곳은 그냥 바닥이 있고 벽이 있고 천정이 있는 이런 공간일 뿐이에요. 우리 일명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하는 공간인데 오늘 7월 2일 날 도시재생대학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이 두 분이 먼저 오셔서 어떻게 지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죠? 덥고 그다음에 코디 선생님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하고 서로 뭐 정을 나누고 악수를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런 교류를 맺어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면목에. 이해 충분히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보니까 그 홍대 석박사 과정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네요. 벌써 끄떡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비어 있는 거는 그냥 스페이스, 그냥 공간일 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보면 이 꼬마가 더운 여름날, 오늘 같은 더운 여름날 분수가 막 있는데 친구들하고 뛰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시원한 감을 느끼는 것은 이 플라자는 하나의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간은 의미가 없이 그냥 하나의 형체가 있는 그런 3차원적인 공간을 얘기하고 장소는 기억과 추억과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이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이 서로 다가가면서 첫 키스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키스했었던 그 장소가 생각나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첫 키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의 장소 이런 것들이 어떤 공간계획가들은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장소도 있고 보시면 이 뻥튀기 아저씨 여기 어르신들 다 계실 텐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분이 뻥튀길 때 쫓아다니고 뭐 이랬습니다. 이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을 보시고 뻥이요 라고 하면서 이거를 뻥튀기를 열면 뻥 소리와 함께 구수한 그 깡냉이 냄새가 쫙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리와 냄새의 장소. 이런 장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없는데,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경복궁이 있고 여기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이 있는데 그 앞에 일본이 여기에 조선 총독부를 지어서 우리 광화문에 명맥을 북한산부터 내려오는 명맥을 딱 끊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기념관 만들면서 이거 철거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 광화문 광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경복궁 다 재건이 됐고요. 여기 청와대가 있고, 그렇죠? 여기 광화문이 있고. 이 부분이 육조 거리가 있는 데를 지금 광화문 광장을 만들어서 다시 이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소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성은 굳이 공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평 하면 나비, 그죠? 거기는 사실은 공간은 특별한 게 없어요. 나비를 가지고서 그 새로운 장소성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인공섬을 가지고서도 장소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랭이 논과 같은 그런 그 경관을 가지고서 장소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시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도시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도시도 살아 움직이 사람이 이렇게 신체가 이렇게 어려서 나서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듯이 도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 성장해서 쇠퇴한다고 하면 도시 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면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보시면 이 왼쪽 편에 이게 지금 보면 1400년도에 서울의 4대 문안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1900년도는 조금 더 키워지고 1960년도에는 한강 이북, 즉 강북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서울이 돼 있었고, 그리고 2000년도에 가서 오늘날의 서울의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일까요? 1000만이 넘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 이하라. 그쵸. 우리가 1100만 뭐 이러다가 지금 서울이 900만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감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가 커지면서 도심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도심 공동화.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도시 산업 구조의 변화. 그죠? 지금 우리 면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 봉제 산업 자체가 상당히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왜냐? 산업혁명 이후 도시 안에 있던 제조업들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도시산업 구조가 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 기반시설 및 물리적인 환경이 노후되고 있고, 도시 확장에 따른 환경이 또 파괴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법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도시 설계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설계는 장소 만들기다. 아까 스페이스, 즉 공간과 장소는 다르다. 장소는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시 설계는 장소의 창조를 하는 것이 도시 설계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 설계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라든가 빛나는 건물이 아주 번창한 그런 건물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도시 설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기억들이에요. 시간들이 쌓여져서 축적되는 시간의 기억이고, 그리고 도시 설계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여기 모인 것처럼 도시 재생을 할 때 여러 가지 과정들, 프로세스들,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주민 협의체를 만들고 소공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예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쭉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예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장소성이고 이런 것들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들 많이 그 어르신은 혹시 여기 전당포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전당포에 잡으신 적 있죠? 예? 시계, 반지도 맡기고, 시계도 맡기고, 요즘 전당포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많던 전당포는 다 어디 갔을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 돈 없고, 갑자기 학비를 대야 될 때라든가, 긴급하게 돈 필요할 때 이렇게 전당포에 가서 했었는데, 지금 그 전당포는 다 어디로 갔냐면, 유명한 브랜드 루이비통이라든가 이런 그 핸드백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걸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방이란 게 어디 있어요? 다방 다 없어지고 커피빈, 스타벅스 이런 커피 전문점으로 다 바뀌었고, 맞춤 옷 하는 그 땡땡 라사 그죠? 다 라사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이런 거 다 없어져서 지금 보면 유니클로, H&M, 자라 이런 걸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피부로 느끼는. 그리고 재래시장은 다 대형 마트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당포 철물점, 그 다음에 육교, 우체통, 요즘 편지 씁니까? 전화부스, 증권거래소도 다 핸드폰으로 하죠. 요즘에 보면은, 그죠? 그 다음에 달동네 판자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요, 이게. 예?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먹고 자고 입고 즐기고, 그리고 장소들, 쉬고 생각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서 쌓아지는 여러 가지 사랑과 추억들, 이런 것들이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응답하라 1988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죠. 그죠? 예, 유명했던 드라마입니다. 왜 이 드라마가 히트를 쳤을까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감성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감성이 아니라 감성이라는 얘기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감성을, 우리의 어떤 추억을 자극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이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가 들거나 어리거나 우리 안에 흐르는 여러 가지 정서들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골목길도 있고요, 마을 앞 공터도 있고, 슈퍼도 있고, 그렇죠? 막 이사 갈 때, 그 다음에 잘 가라, 잘 살아라, 이런 것도 있고, 얘네들 끼리 추억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우리 동네에 다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거는 싹 쓸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필요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그것들을 잘 가꾸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희망촌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희망촌이 있는데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밀고서 재개발하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 마을의 골목길, 공터, 슈퍼 이런 것들의 장점을 살려서 마을을 만드는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 재생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퇴화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외부 환경에 밀려나고도 하는데, 그런 이것들 잘 진화되고 발전돼서 조정을 해주는 게 좋은 계획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이란 건 뭐냐, 이렇게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재생을 할 때 보면은 세포가 그 재생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주변과 세포가 동화되도록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라 개방형 조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쁜 균은 빼버리고 좋은 균들끼리 선택적인 교류를 하는 이런 재생의 원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도시에 접합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생이라는 게 새 도화지에 무언가를 새로 싹 그려놓은 게 아니라 꽉 채워진 그림 위에 뭔가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는 게 재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생이란 거는 기존의 것을 현재에 적합하고 미래에 지속 가능하도록 바꾸어가는 과정을 재생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래서 재생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기존 것을 활용하고 현재에 적합하도록 바꾸어가는 과정을 도시재생이라고 본다. 이런 소비자 맞춤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어가는 사회에 있는데 우리 중랑구는 그걸 아직은 못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산업세트와 정주환경의 노후화라고 보시면 그 서울시 평균에서 보면은 그 우리 중랑구가 보시면 요 노란색이 중랑구고요. 서울시가 그 까만색인데 우리 그 중랑구의 연령별 인구 비를 보면 54.5세라는 거예요. 서울시 평균은 46세인데, 그죠? 그래서 50대와 60대가 상당히 우리 중랑구에 좀 많다. 그죠? 그 다음에, 기본 설비 노후도도 상당히 서울시에 비해서 우리가 크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패션이라든가 금융 쪽으로 좀 하고 싶어 하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 안 가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영세봉제업체 집적돼 있고 폐업 및 공실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또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변의 정주 환경은 열악하고 지역 상권은 쇠퇴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 봉제 산업의 분포를 보시면 이 봉제로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봉제 업체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패션 봉제 업체와 주변 인가공 업장은 지금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거고, 패션 봉제 업체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현황들을 살펴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은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리는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일감이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폐업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그런 업체도 늘어나니까 주거 환경은 쇠퇴하고, 그래서 지금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이냐? 이걸 다 밀어내고 할 거냐? 그래서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장이동에 있는 도시재생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이동의 가꿈주택 사업인데요. 이거는 감나무 골목이라고 해서 이 장이동의 그 현재 그 과거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문제점을 찾고 주민 참여를 통해서 마을에 변화해서 가꿈주택 사업을 해서 이렇게 변화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골목길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골목길이 상당히 아주 활발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든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뭐냐면 주민 스스로 주거지를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람들은 그 해방촌의 재개발보다는 주민 스스로 도시 재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 통합 지역 상생 분야 우수사를 선정됐고요. 그래서 골목 상권이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민 공동체도 있고 청년 공동체가 있어서 주민 공동체와 청년이 같이 해방촌 마을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그래서 청년과 상생을 통해서 이 신흥 아트마켓이라고 좌측편에 보이는 게 이렇게 아주 그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트마켓으로 청년들이 좀 활성화시켜서 명소화를 만든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봉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리봉동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전체 그 주민등 수 중에 30%가 중국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과거 공단 근로자와 중국 동포들 이분들하고 갈등도 심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공단 근로자와 중국 동포 주민들이 상생하는 만들어서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이라고 해서 공간과 시간을 품는 문화경제 재생을 통해 가지고 한 사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그 창신숭이, 그죠? 창신숭인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여기는 이제 봉제산업 이 부분들인데 이 봉제산업과 마을 주민들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봉제를 품은 행복마을. 그래서 여기는 조금 사실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어요. 이게 그 전시 위주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봉제 역사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망대라든가 이런 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전시 위주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도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비판과 개선된 사례들을 가지고서 더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랑구에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멤먹 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지금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러 도시재생 활성화라든가 특히 중랑구에서는 신내동에 지금 보면은 SH공사가 이쪽으로 이주를 하죠. 그리고 면목동에 행정복합타운이 지금 입지될 예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공모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서 2020년부터 6년간 약 200억을 투입을 통해 가지고 패션 봉제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패션 봉제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특화거리 조성, 그리고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 이런 걸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면목 패션 봉제 진흥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21년 지금 올해가 되겠죠.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 수립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도시재생대학이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내년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사업을 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억을 2024년까지 이걸 투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주민 자력 운영할 수 있도록 25년 이후에는 지속 가능하게 주민들이 자력적으로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목 패션 봉제 특구는 3터, 1터, 10터.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것대로 3터 지역이죠. 1터 패션 봉제 클러스터, 10터 그죠? 패션 특성화 장소 기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 커뮤니티. 이거 말은 어려운데 지역 커뮤니티. 그 동네 지역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의 숙련 체계 구축.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생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 지금 오늘 도시재생대학도 이 프로그램 중에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숙련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패션 봉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 그리고 패션 특성화 장소를 만드는 거. 왜냐하면 패션을 특성화시켜서 여기에 많은 방문객들이 와서 이곳을 지역 명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방문자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3과 1과 10과 이런 걸 통해서 도시재생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비전을 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산업재생 전략을 투 트랙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투 트랙은 뭐냐? 엔터프라이즈 전략과 쿤스트 전략 두 가지로 해놨는데 이거 사실은 두 가지라고 하는 게 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봉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와서 팔고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지역 봉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쟁력, 즉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죠? 사업과 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패션 봉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봉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그리고 지역을 명소화시키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B2C 뭐냐면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사업과 고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공방거리 조성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타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 지역을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것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패션 봉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그 설명회를 가졌던 패션 봉제 스마트 앵커가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패션 봉제 산업 집적 센터가 여기 봉제로 위쪽에 좀 들어가게 되고 지금 현재 있는 패션 봉제 종합정보센터를 좀 더 강화시켜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패션 봉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숙련 체계 구축 이건 사람적인 측면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패션 특성화 장소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장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장소를 자선화하고 그리고 그 패션 특구의 정체성을 발현시키를 통해서 장소를 기반을 조성하는 거. 이 산업과 사람과 장소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우리 면목 패션 특구 도시재생 활성화가 이루어날 수 있도록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제가 도시에 대한 개념, 장소에 대한 의미,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 면목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보다는 우리 도시재생대학을 처음 여는 인트로덕션,
즉 소개 시간이라고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민들과 그리고 여기 코디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도시와 도시 재생에 대한 그 커스터마이징, 서로 의식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강의는 마치고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